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4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를 떠돌며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였다면 왕이 되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인 튜더 왕조를 연 이 남자, 헨리 7세의 시작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웨일스의 차가운 성벽 안에서 태어나 사방이적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다 건너로 도망쳐야 했던 잊혀진 왕자였죠. 오늘 이야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도망자가 어떻게 가시덤불 속에서 왕관을 찾아냈는지에 대한 기적 같은 기록입니다. 우선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볼까요? 잉글랜드는 무려 30년 동안 이어진 장미 전쟁이라는 끔찍한 내전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부서진 왕국이란 말이 딱 어울렸죠. 강력했던 귀족 사회는 전쟁통의 절반이 사라졌고 봉건 가문들은 몰락했습니다. 왕권은 또 어땠게요? 1307년부터 1485년 사이에 무려 9명의 왕 중 6명이 폐위되고 5명이 살해당할 정도로 왕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토지와 권력을 둘러싼 귀족들의 사병들은 끊임없이 충돌했고 나라는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죠. 이처럼 불안정한 시기 왕좌를 향한 욕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혼돈의 정점에 서 있던 리처드 3세는 왕좌를 향해 그야말로 가장 빠르고 잔혹한 길을 택했습니다. 1483년 4월 형인 에드워드 4세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그는 어린 조카 에드워드 5세의 섭정으로 임명되죠.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조카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을 런던탑에 유폐시키고 의회를 통해 이들을 사생아로 선포해 왕위 계승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1483년 7월 그는 스스로 왕위에 올라 리처드 3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런던탑에 갇힌 어린 두 왕자는 그 후 사라졌고 살해되었다는 의혹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왕이 되기 위한 그의 행보는 요크 왕가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예측 불허의 드라마입니다. 리처드 3세가 왕위에 오르자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한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바로 망명객의 마지막 희망, 헨리 튜더였죠. 그의 왕실 혈통은 어머니 마거릿 보퍼트를 통해서 이어졌지만 사실 보퍼트 가문은 왕위 계승에서 배제된 터라 그의 주장은 매우 빈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커스터 가문의 마지막 희망으로 불리며 수년간 프랑스에서 칼을 갈았죠. 리처드 3세의 통치가 흔들리자 헨리는 모든 것을 걸고 잉글랜드 침공이라는 일생일대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웨일스에 상륙한 그의 발걸음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자, 이제 잉글랜드 역사의 판도를 바꿀 두 영웅이자 숙명의 라이벌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한 명은 플랜테저넷 왕조의 마지막 불꽃 리처드 3세이고 다른 한 명은 새로운 튜더 왕조를 창시할 헨리 7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왕위 계승의 정당성, 국가 운영 방식, 재정 관리, 외교,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는 모든 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왕을 정면으로 비교해보며 과연 누가 더 시대가 필요로 했던 혹은 더 나은 통치자였는지 함께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왕관의 무게 정통성을 향한 투쟁을 살펴볼까요? 리처드 3세는 의회의 법령을 통해 조카들의 계승권을 무효화하며 형식적인 합법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점은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런던탑 왕자들의 실종과 살해 혐의는 평생 그의 족쇄가 되었고, 그는 왕위 찬탈자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반면 헨리 7세는 보스워스 전투에서의 정복권이라는 무력 승리와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이루며 새로운 정당성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통 자체는 취약했기에 램버트 심넬이나 퍼킨 워백 같은 수많은 왕위 주장자들의 도전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통성만큼은 둘 다 편치 않았죠. 두 왕의 통치 방식은 혼돈 속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달랐습니다.
리처드 3세는 예상외로 개혁을 통해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빈민들이 소송 비용 없이 재판받을 수 있는 청원 재판소를 만들고 지주가 배심원단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죠. 평민의 보호자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했습니다. 반면 헨리 7세는 통제를 통해 안정을 확립했습니다. 지방의 치안 판사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중앙 통제를 강화하고 귀족들에게는 보증금과 서약을 요구해 반란을 재정적으로 억제했죠. 그는 복종이 왕에 대한 사랑이 아닌 불복종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던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다음은 왕국의 금고를 채우다 재정혁명입니다. 리처드 3세는 왕실 부채를 탕감하고 강제대출 요구를 금지하며 민심을 얻으려 했지만 장기적인 재정 안정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반면 헨리 7세는 돈의 진심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조의 안정을 위해 강력한 국고 구축에 전념했죠. 오래된 봉건적 의무를 부활시키고 관세를 철저히 징수했습니다. 심지어 왕실 수입을 매일 직접 검토할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했어요. 그 결과 그의 통치 말기에는 연평균 왕실 수입이 에드워드 4세 말기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헨리 7세는 사망 시 가득 찬 금고를 후대에게 물려주며 튜더 왕조 번영에 든든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한 대가는 철권 통치로 나타났습니다. 리처드 3세는 신속하고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했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동맹인 헤이스팅스 경마저 재판 없이 즉결 처형했죠. 앞서 말씀드린 런던탑의 왕자들 미스터리는 그의 평판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헨리 7세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왕위 주장자들에게 일절 타협이 없었고 퍼킨 워백 같은 인물은 수년간의 반항 끝에 결국 처형당했죠. 그는 사건 박탈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반대파 귀족의 토지와 자기를 몰수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숙청을 진행한 셈이니 리처드 3세보다 더 교묘하고 영리한 방식으로 권력을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잉글랜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날, 1485년의 보스워스 전투로 가보겠습니다. 이 전투는 한 왕조의 종말이자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죠. 리처드 3세의 백장미 군대와 헨리 튜더의 붉은 장미 군대가 잉글랜드의 운명을 걸고 격돌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고 승패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때 이 전투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스탠리 가문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명분이 약한 리처드 3세를 버리고 헨리 튜더 편에 가담한 것이죠. 궁지에 몰린 리처드 3세는 필사적으로 싸우다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마지막 절규는 유명한 격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을 다오, 말을 주면 내 왕국을 주겠다. 드라마틱하게도 헨리 튜더는 바로 전투 현장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30년간의 장미 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고 플랜테저넷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보스워스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 헨리 튜더는 비로소 튜더의 장미를 피우며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통합에 주력했습니다.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두 가문을 통합했고 백장미와 붉은 장미를 합친 튜더 장미를 새로운 왕가의 문장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도 잉글랜드의 평화를 의미했죠. 또한 1485년 왕의 개인 경호 부대인 Yeomen of the Guard를 창설해 왕권의 수호를 굳건히 했습니다. 이 부대는 현재까지도 존재하며 가장 오래된 군부대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의 통치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램버트 심넬이나 버킨 워백처럼 요크 가문의 잔존 세력이 내세운 왕위 주장자들의 반란을 모두 성공적으로 진압하며 흔들림 없는 왕권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헨리 7세는 절대 왕정의 초석을 다진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봉건 귀족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20명 이상의 사병, 즉
가신단 보유를 금지하여 귀족들의 군사력을 제한했고, 유크파 귀족들에게 몰수한 영지를 왕령지에 통합하여 왕실 재정과 권력 기반을 확대했죠. 그리고 새로운 지배층인 젠트리를 적극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사라진 구귀족을 대체하며 왕권에 충성하는 행정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성실청 재판소를 강화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귀족들을 통제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24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의회를 단 7번만 소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왕권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를 펼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이제 두 인물에 대한 역사의 평가를 통해 마무리해 볼까요? 리처드 3세는 튜더 왕조의 기록과 특히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통해 곱사등이를 가진 악마 같은 왕위 찬탈자로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그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곱추가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법률 개혁 등 능력 있는 통치자였다는 시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헨리 7세는 전통적으로 신중하고 통제적이며 돈에 집착한 왕, 다시 말해 존경받았지만 사랑받지는 못한 군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의 냉정한 현실주의와 뛰어난 재정적 수완이 없었다면 튜더 왕조의 번영과 잉글랜드의 근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참으로 다면적이고 인물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죠. 결론적으로 헨리 7세의 등장은 잉글랜드 역사에 튜더의 새벽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통치는 수십 년간의 내전을 끝내고 잉글랜드에 그토록 절실했던 안정을 가져다 주었죠. 봉건 귀족 세력의 몰락과 강력한 중앙집권적 군주제의 확립은 근대 잉글랜드의 확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안정된 왕국과 가득 찬 국고는 아들 헨리 8세의 강력한 통치와 손녀 엘리자베스 1세의 위대한 황금 시대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헨리 7세는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잉글랜드를 혼돈에서 건져내고 찬란한 미래를 열어준 진정으로 중요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빛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